안녕하세요. 바보처럼 코딩하기입니다. 네.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32번째 거래 아이디 만들기고요. 요거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설명을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이 들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그림 잘 안 보이려나? 우리가 할 거는 여기 위에가 거래장 테이블, 여기도 거래장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거래 입력 테이블이에요. 거래 입력 테이블이고,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거래장 테이블 안에 거래 아이디를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거래 아이디를 가지고 거래 입력을 하나씩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1, 1-2, 1-3 이런 식으로 순번이 생성이 되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애드 방식이죠. 애드.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캔슬을 하게 돼요. 주문 취소라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겠죠. 그러면 하나씩 지우다가 전부 다 지워지면은 여기 자체는 거래가 이제 0인 상태가 되죠. 0인 상태가 되면 이 서머리 했던 다른 테이블, 거래장 테이블에 거래 입력 테이블에 거래 아이디가 001이었던 게 0이 된다면 얘를 지운다 라는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두 개의 테이블을 일일이 보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신경 쓰는 건 이 부분이고, 이 밑에 부분, 거래 입력 부분인데, 거래장 테이블이 알아서 정리가 되는, 알아서 정리가 돼서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알아서 딜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 구도를 가지고 갈 거고, 일단 폼이랑 코드를 좀 볼게요. 테이블은 뭐 이런 식으로 거래장에 거래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입력은 거래 아이디와 순번 이렇게 있습니다. 거래장이 상위 서머리 테이블이고, 거래 입력은 하위 테이블이에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건 일단 하위 테이블입니다. 물론 거래장 외에 다른 테이블을 또 연계해 가지고 넣을 수도 있어요. 예, 무궁무진하게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차피 이 코드, 거래 아이디라는 이 시리얼 넘버를 우리가 어떻게 생성하는가, 똑같이 얘랑 어떻게 똑같이 맞춰서 생성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련의 법칙을 가지고 그 법칙을 자신이 핸들링 하면은 이걸 충분히 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 아이디 필드, 키 필드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스스로 아이디 필드를 만들어서 두 개의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거래 입력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직접 여기 에디트를 하겠지만은, 이 에디트 된 것에 대해서 결과값이 이제 이 거래장 테이블에 이제 서머리가 되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은 알아서 되게끔. 그러면 일단 요 두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 입력 폼을 볼게요. 현재는 이벤트를 제대로 걸진 않았어요. 요 테스트 버튼에다가 따로 이제 해서 걸어놨고요. 일단은 뭐 고객 정보가 있거나 없거나 지금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그냥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이벤트 순서가 요 판매 입력 폼에 고객 정보가 새롭게 들어간다면 이라는 가정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은 테스트 버튼에 있는 이벤트가 등록이 되게끔 할 겁니다. 차후에. 지금 테스트 버튼 한번 눌렀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거래장에는 거래 아이디가 생성이 됐고요. 여기 뭐 삼성증권 뭐 이런 식으로 업체 아이디 5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쭉 찾아서 불러서 확 입력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입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거래장이 생성이 된 거예요.
거래장이 생성이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그 1번 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거래 아이디가 지금 생성이 됐습니다. 1번의 상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번이라는 거는 생성이 돼 있지만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 입력에는 아무것도 없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수량과 순번을 넣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주목하시냐면 이제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주목해서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요 부분 저장을 하는 순간 2로 바뀌고 3으로 바뀌고 4로 바뀌죠. 뭐 다른 거는 우리가 뭐 코드를 안 했지만은 코드가 너무 길어져서 막상 봐야 될 거래 아이디 부분의 코드를 못 보실 것 같아서 일단 나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저장을 해줬으니까 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다시 닫고 거래 입력 보면은 1, 2, 3 네, 3개가 들어갔고, 다음에 또 들어갈 게 이제 준비된 상태죠. 순번이 준비된 상태고 1, 2, 3 네, 이렇게 3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거래장도 뭐 거래장은 1번 거래 아이디 요것과 같죠. 자, 그러면은 삼성증권의 주문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 정보를 해서 뭐 새 거래를 누르던지 하던지 하겠죠. 그래서 조선일보의 새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벤트를 이제 테스트 버튼에 걸어줬어요. 걸어주고 그럼 볼까요? 여기 2가 됐죠? 002번이 됐어요. 이 날짜 이후에.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 놨어요. 예, 쓰기 쉽고 보기 쉽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여기 조선일보가 들어가야 되고 조선일보 아이디 1번이 들어갈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서머리가 이제 요 항목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3개를 넣어주고요. 또 다시 볼게요. 네, 3개가 들어갔죠. 2번에 1, 2, 3 이렇게 3개가, 여기는 2번이고, 지금 하시는 건요, 거래 아이디 순번에 대한 컨트롤에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하나를 더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누구라고 쳤을 때 뭐 요거까지 들어가면 좋겠지만, 뭐 일단은 테스트 버튼 누르면 3이고 하나 2개 넣습니다. 그러면은 거래 입력과 거래장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다가 일부러 뭔가 하나 넣어볼게요. 정누구. 왜냐면 우린 이걸 지울 거거든요. 만약에 정누구가 거래를 캔슬을 했어요. 그러면 003번 2개가 지워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 남아있으면은, 이 서머리가 남아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다음에 그냥 마냥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냥 4번으로 넘어가고, 심지어 여기 서머리 돼 있는 금액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제가 한 코딩은 3번이 있어요. 3번으로 다시 나왔어요. 그쵸? 4번이 아니고 3번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코드가 이미 삭제되었다고 나오죠. 2번이 있고 3번의 서머리는 정누구에 대해서 원래 23번 레코드였을 거예요. 23번 레코드는 지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003으로 채워졌죠. 순서대로 24번 레코드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드를 좀 볼까요? 과연 이 테스트 버튼에 뭐가 들었는지, 이 저장 수정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 버튼을 넣는 이유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넣는 거죠. 네. 일단 테스트 버튼은 뭐가 들어갔냐, 없는 거래 삭제와 거래장 시작이라는 거를 따로 이제 모듈화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없는 거래 삭제부터 보겠습니다. 요 바로 밑에 없는 거래 삭제가 있는데, 확대를 해서 볼까요? 확대를 해서 보면은
레코드 셋을 제가 만들었어요. 레코드 셋을 만들고 없는 거래 입력이 없는 거래 아이디를 추출해서 거래장에서 삭제한다. 뭐 요런 내용인데 바로 요 부분이죠. 없는 거래 내역을 체크하고 만약에 거래 입력에 거래 아이디가 순번이 없는 거래 아이디가 있다면 지워라. 네,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걸어줘요. 이런 식으로 웨어 조건에다가 요거는 조금 쿼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될 거예요. 나딘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거래 아이디가 거래 입력에 있는 들어있지 않은 거래 아이디를 찾으란 얘기죠. not in 이라는 구문이 있고요. 그게 조건이에요. 왜요? 그리고 거래장이라는 테이블에서 거래 아이디를 찾으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코드 카운트가 만약에 있다면은 다 이제 그 맞지 않는 데이터, 그러니까 A에 만약에 거래장이라는 게 있고 이게 B가 거래 입력이라고 한다면은 B에 거래 아이디가 없는 A는 그냥 다 지워버리는 구문이에요. 이거를 이제 레코드 카운트와 그 다음에 whilelat을 써가지고 반복 구문으로 해서 이제 그 while end까지 넣어가지고 만들어 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그게 몇 개가 됐던 내가 삭제한 거래 아이디는 그냥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레코드를 만드시고 삭제하실 때 뭐 아시겠지만은 하면서 그냥 내가 놓칠 때가 많아요. 삭제를 미처 내 코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처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에 대한 코드고요. 그 다음에 거래장 시작이라는 걸 봐야겠죠. 거래장 시작이 어디인지 봅시다. 예, 여기 있네요. 거래장 시작은 아이디 생성과 거래장 테이블 시작과 순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나눠서 쓰냐면은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눈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서 써서 모듈화 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일단은 거래 아이디 생성이라는 걸 봐야겠죠. 거래 아이디 생성은 일단 거래 아이디 유무 판단을 합니다. 이거를 인티저로 지정을 하고요. 디카운트를 넣는데 만약에 거래 아이디가 총 6자리 플러스 날짜 6자리예요. 뭐 오늘이 2월 22일이죠. 그러면 210222 놓고 거기다가 세 자리 숫자를 추가했어요. 001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거래 아이디는 001, 두 번째는 002 이런 식으로. 그럼 총 이제 9자리가 생성이 되게끔 저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게 오늘 날짜에 기반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 형식으로 바꿔주고, 그걸 이제 포맷으로 만들었고, 어렵겠다. 그 다음에 또 CLNG로 이제 묶어줘요. 이게 changeLong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롱으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포맷이라는 함수를 쓴 거를 또 changeLong으로 또 덮어 씌워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갑자기 진도가 확 뛰었죠. 다 아신다는 가정을 하고. 아마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제서야 좀 볼만한 게 많아질 거고, 조금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따라서 만드세요. 예, 그냥 쓰셔도 상관없고. 게다가 디카운트, 제 대신 구문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디카운트를 썼죠. 이렇게 세 가지로 묶였습니다. changeLong, 그 다음에 format, 그 다음에 디카운트가
이제 하나, 둘, 셋인데 여기 또 레프트 함수가 있죠. 레프트 6. 예. 뭐 210222가 이제 그 거래 아이디의 앞에 6자리죠. 왼쪽에서부터 6개라 그래서 이제 레프트 6를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게 오늘 날짜와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은 1이 될 거 아니에요? 1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다 작다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거면은 else부터 볼게요. 새로운 거면 이런 식으로 001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숫자형으로 바꿔라 까지, 포맷과 changeLong 함수, 그 다음에 데이터 함수까지. 포맷 함수, changeLong 함수, 데이트. 예. 왜냐면은 포맷 하면은 얘가 문자형이 돼 버려요. 이렇게 되면 요거 end 001 숫자형이 아니라 문자형이니까 end로 묶어주는 게 맞죠. 그 다음에 changeLong 해서 얘를 숫자형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거래 아이디를 숫자형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거래 아이디가 있다면은 001이었으면 이제 00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큰 dmax라는 함수가 나오죠. 제일 큰 거래 아이디를 찾는 거예요. 제일 큰 거래 아이디를 이제 묶이는 거죠. 이제 dmax 함수에 이렇게 세 덩이로 묶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다 001 플러스 1을 시켜가지고 002를 하든지 003을 하든지 증분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래 아이디를 만드는 거죠. 거래 아이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게 함수가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복잡하게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스타일은 일단 이런 식으로 몇 겹씩 씌워가지고 그걸 숫자형으로 바꾸고 문자형을 숫자형을 문자형으로 바꾼다든지 그 반대의 경우를 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거래 아이디 생성 다음에 거래장 테이블 시작이죠.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랑 그 다음에 레코드의 순차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폼에서 보건 아니면은 폼에서 안 보이지만 계산을 해놓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기록하기 이전의 것이고, 그 다음에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이 그 시간상의 차이를 둬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코딩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뭐 다 이제 그 뭉쳐져 버리죠. 잠깐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예, 이게 되게 길어요. 길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테이블 시작 빨리 해야겠네. 어디 갔지? 테이블 시작 없는 거래 삭제. 테이블 시작은 이제 인서트를 해가지고 거래장에다가 거래 아이디를 이제 넣는 거고요. 아까 거래장 테이블에다가 이제 넣었죠. 그 다음에 순번이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순번이 없으면은 뭐 1번이 되는 거겠죠. 이것도 ng null to zero, 그 다음에 dmax 함수 두 개를 겹쳐서 씁니다.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짬뽕을 해가지고 써야 돼요. 섞어서 쓰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레코드가 되면서 공급과 부가세 합계까지 이제 계산이 되는 폼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보신 것을 조금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중요합니다.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이제 좀 난이도가 좀 높긴 한데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네, 그래야 이제 지겹지 않게 진도를 빨리 나갈 테니까. 아무튼 요 거래 아이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코드 하나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